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배성재의 텐에 아이유, 안유진, 장원영 뜬다. 믿을 수 없는 초대박 소식. 겠냐?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1일 수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BTS Fake Love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배성재 10의 아이유, 안유진, 장원영 뜬다. 믿을 수 없는 초대박 소식. 겠냐? 였습니다. 자, 뻥이었고요. 진짜로 이분들이 한번 나와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예. 아이유, 안유진, 장원영은 없지만 오존, 이종범, 이섭, 유희관은 나오는 라디오 배성재 10입니다. 매년 배텐 홈페이지 딱 하루만 메인 화면도 바꾸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한 번씩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온 김에 사연도 좀 남기시고요. 8400님 겠냐 아오. 하지만 원이 메이 나와서 참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오늘은 만우절을 맞아 거짓말처럼 오존이 떠나고 리센느가 왔습니다. 오늘 마침 공연이 있어서 오전 씨가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리센느의 원희 씨, 메이 씨가 와서 오히려 좋은 더 좋네 상담소 코너를 운영하려 합니다. 젠지 세대 원희 씨, 메이 씨가 해결해주는 고민 상담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민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채팅창이 엄청 반겨주네요. 오존 처음으로 폼이 가장 좋다라고 하셨고, 배텐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이 있고요. 여러분의 일상 문자를 소개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9488님 오랜만에 술자리에서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왕게임을 추천했는데 분위기가 더 잘못됐어요. 베디는 대학 시절 술게임 뭐 하셨나요? 저는 정말 대학 시절에도 무슨 모임을 잘 나가진 않아가지고 게임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오히려 정말 건전한 게임들 있죠. 그나마 제일 박진감 넘쳤던 게 마피아 게임입니다. 예, 왕게임을 추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으시네요. 권태훈님 최근 땡튜브에서 넉살님이랑 베디가 마블 관련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베디의 건틀릿 자랑도 잘 들었습니다. 좀 신기하네요. 뭐가 신기하다는 거죠? 제가 마블을 워낙 좋아하고 뭐 영화 자체를 다 좋아하지만 이 MCU 관련된 것들을 막 섭렵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그 토크를 하러 한번 나갔는데 아주 그냥 재밌었습니다. 진짜. 예. 준비하는 과정도 재밌고 가서 막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뭔가 중계방송만큼이나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나가고 싶네요. 2588님 생일 선물로 정말 갖고 싶었던 20만 원짜리 조명을 선물 받았어요. 역시 내 돈 주고 사면 약간 아깝지만 선물 받으면 참 좋은 게 조명인 듯합니다. 스탠드 그죠? 이런 거 참 좋죠. 하나 있으면은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20만 원? 비싼데?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그런 수준이네요. 김서율님 오늘 베텐 스튜디오 상큼하다. 예. 지금 오존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존 없어서 너무 잘했다고 인생 최대 업적이라고 공연 정말 흥하길 바란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NPC 타임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도 요리조리 씹고 때리고 돌리다가 엉뚱하고 잔망스럽게 해결해드립니다. 만우절을 맞아 거짓말처럼 찾아온 리센느 원희 메이의 더 좋네 상담소. 오늘만 오존네 상담소가 아닌 더 좋네 상담소를 함께할 뿐입니다. 다음 주에 디지털 싱글 런어웨이로 컴백하기 전에 베텐부터 달려온 여동생 걸그룹 리센느의 원희 씨, 메이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와, 인사를 했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리스너입니다. 예. 다음 주 컴백 준비로 한창 바쁜데 베텐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채팅창에 어서 와라, 너무 좋다, 스튜디오 화사하다, 이게 라디오다, 예, 귀엽다 막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여전하죠 이분들. 네, 여전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 참 답이 없어요. 예, 두 분 진짜 오늘 스튜디오가 화사한데
하필이면 두 분 다 외널싸여가지고 그렇죠? 아. 예, 지금 메이 씨랑 원희 씨가 뭔가 회의를 하고 원희 씨가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원희 씨가 좀 더 왼쪽 얼굴 잘 나오는 각도에 앉았고 메이 씨는 지금 약간 지금 골반 틀어져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 아 왜냐면 이게 또 그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무슨 중요한 촬영이 있었는데 메이가 이렇게 양보해 주면 안 되겠냐 해서 한번 맞아요. 딜을 봤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오늘은 제가 왼쪽에 빅딜을 왼쪽 했구나. 네네. 네. 예, 메이 씨 뭐 어색해하지 않으니까 저희 여기 앉는 분들이 항상 힘들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왼쪽 얼굴만 저 곁눈 흘겨 보셔도 돼요. 저를. 그쪽 말고 여기. 저를 흘겨 보셔도 돼요. 여기가 카메라니까. 예, 둘이 목에 담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 있고요. 지금 네. 살짝 아파요. 자, 한창 지금 러너웨이 연습을 하고 계신가요? 네. 네 어. 맞습니다. 미리 살짝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이게 방금 제가 곡 소개를 보고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근데 뭐 자유를 찾아 떠나는 그런 다섯 소녀의 네, 그런 여정을 내용입니다. 담은. 네. 다섯 소녀의 여정을 담은. 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항상 향을 메인으로 이제 컴백을 하는데 네네. 이거 괜찮아요? 이번 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 말할 뻔했어요. 생방이구나. 저 말할 뻔했어요. 진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그 위기가 있으면 더 재밌죠. 네. 예. 깜짝아 말할 뻔했다. 자, 이 노래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합니까? 신곡 러너웨이. 지금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으신 분들. 현실을 떠날 분들. 네. 오, 그래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말 그대로 런어웨이 하고 러너웨이 싶으신 도망쳐라. 분들. 네. 컴백 앞두고 이번 주말 4월 5일에 스페셜 콘서트 걸 그루브도 연다는데 포스터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레트로 느낌이네요, 이거.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포스터 옛날에 본 적 없죠? 어려가지고 그죠? 네, 저는 본 적 없습니다. 네. 저도 확실히 본 적 없는 거. 어떻게 이런 컨셉으로 됐을까요? 걸 그루브, 댄스, 동아리 발대식. 예. 회사에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때 이 시절을 아시는 분들이. 아하, 그렇군요. 전석 무료 공연. 맞습니다. 팬클럽 300명이 먼저 입장하고 그 다음엔 선착순.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너무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스포할까 봐. 아직 아니라. 노래가 안 나와서 살얼음판.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황스러워요. 꾸아제 감성 올드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나이가 드시긴 드셨나 봐요. 그쵸? 아까 들어보니까 저랑 띠동갑이던데. 생각보다 예. 동안이시네요. 저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먹었어요. 자, 여기서는 어떤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사실 이때도 안타깝게 아직 컴백하기 전이라서 리센의 그동안의 노래들과 그리고 꽤 많이 준비했거든요. 아직 사실 이것도 어디까지 떴는지 모르겠어서. 살얼음판이어가지고 네. 멘트하기 어렵죠. 네, 근데 기대하셔도 되고 사실 무료잖아요. 근데 그쵸. 다들 막 오면 또 막 돈 쓰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고 가도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 무료시고 진짜 리스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오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조금 전에 딱 10시에 컨셉 포토가 떴어요. 오. 그러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 자, 그리고 요즘 제 알고리즘에 계속 뜨거든요. 원희 씨의 요즘 운전 연수받는 컨텐츠 나의 네. 연수 아저씨. 이게 삼촌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거든요. 실력은 지금 운전 많이 늘었습니까? 조금 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이긴 하지만 좀 겁이 없어진 느낌? 제일 위험하죠, 진짜로. 너무 위험하네요. 네. 메이 씨는 아직은 타보고 싶지 않죠? 네, 너무요. 언제쯤이면 타보고 싶습니까? 원희 씨가 운전하는 차? 일단 저도 운전면허를 한번 따보고 그 느낌을 느껴봐야 사실 원희 언니가 너무 자신만만해 하니까 정말 운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면허를 따봐야 언니 운전을 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까운 시일 안에 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안 태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안 태우고 싶어요? 또 이렇게 반응하시는데 또 억지로 태우고 싶지 네, 않다. 기름값만 나갈 것 같고 막 괜히 유가도 높은데. 네. 자, 메이 씨는 또 인기에 힘입어서 개인 땡튜브를 개설했는데 이름이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길게 지었어요? 이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뭔가 처음부터 저는 시선을 사로잡고 싶은 마음에 근데 되게 팬튜브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인데. 네, 근데
길게 하면 좀 더 임팩트 있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그렇군요. 아닌가요? 예. 지금 원희 씨가 그 안녕하세요 띄어쓰기도 안 하고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왜 띄어쓰기까지 생략했습니까? 띄어쓰기 하면 또 검색하기 귀찮으니까. 그렇군요. 어떤 거 올릴 계획입니까? 여기다가. 최근에 제 멤버 미나미가 나와서 갸루로 한 건 해주고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멤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또 좀 찾아보는 그런 내용도 들어갈 것 같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밥 먹는 컨텐츠를 중점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미나미 씨가 국밥을 먹고 갔나요? 네, 국밥 먹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원할머니로 하지 그랬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메이 씨는 요즘 라방 어떻게 밤새도록 하시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처럼 막 그렇게 새벽 늦게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때보다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컨디션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나이를 얼마를 들었다고? 저도 이제 곧 그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 자리로. 네. 그래서 참 많이 먹었다. 컨디션 관리하면서 열심히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못한 소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 있고. 네. 원희 씨는 그 혹시 뭐 국밥 너무 많이 시켰다 그러면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국밥을 맛있게 처리해드리도록 삼국밥을 하시구나. 좋습니다. 예. 정말요? 자, 리센느가 베텐 온다니까 4409님 원희 메이가 오는 날이 만우절인데 낮에 거짓말 좀 하고 왔는지 궁금해요. 깜짝 카메라 같은 거 안 했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나가지고 오늘이 4월 1일인지도 모르고 만우절인지도 모르고 그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컴백 프로모션이 있는데 그거에 저도 깜빡 속아가지고 예. 무슨 일이지? 내가 자느라 연락을 못 받나? 왜 연락이 안 됐다고 하시지? 이러면서 네, 만우절인지도 몰랐습니다. 제 실종됐다고 저희가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리센느가 음식- 실종됐다. 네. 5명이 연락이 안 된다. 지금 실종됐다. 이런 그 글이 올라와서 큰일 났다. 내가 본인이 연락을 안 속았어요. 받나 보다. 네. 되게 막 그럴싸하게 올리셨어요. 막 되게 심각한 일이죠. 연락이 두절됐다. 보신 분들 있으면 연락 달라. 그렇군요. 1200님 메이가 베텐 출연하면 기뻐서 울었었는데 이번 베텐 출연 소식 들었을 때 메이의 첫 리액션이 궁금해요. 사실 이번에도 들었을 때 사실 울진 않고 와 진짜 대박이다. 드디어 불러주시는구나. 사실 저번에 한번 원희 언니도 혼자 나왔었고 예. 원희 언니랑 미나미 언니도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베텐에서 날 기억 못하시나 보다 이렇게 선회하고 있었는데 많이 삐졌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근데 이번에 이제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안 나가고 싶어서 운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있고. 아닙니다. 예. 메이 씨를 어떻게 읽겠습니까? 예, 제 위키 읽어서 네. 외워가지고 읽었던 메이 씨인데. 자, 더 좋네 상담소 그럼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리센느의 원희 씨, 메이 씨가 두 분 눈높이의 고민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소개되는 분들께는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고민을 한번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원희 씨. 제가 작년에 공개 고백을 바로 읽으면 되죠? 네네. 제가 작년에 공개 고백을 했다가 차인 짝녀가 있는데요. 이번에 같은 반이 됐어요. 아이고. 같은 교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편했는데 제 친구가 제가 차인 이후로도 계속 좋아하고 있다고 짝녀한테 말했대요. 근데 그 이후로 짝녀가 저를 보며 웃어주기도 하고 불편했던 분위기도 아주 조금 해소됐어요. 도대체 짝녀 마음은 뭘까요? 그냥 어장일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공개 고백이라는 정말 어려운 걸 선택했는데 그죠? 근데 이게 네. 사실 이렇게 적어주신 거에 답이 있어요. 뭐예요? 왜 공개 고백을 하셨을까요? 요즘도 공개 고백을 하나요? 공개 고백이라 이거 사실 반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 그죠? 네. 제 상상했는데 끔찍하네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그쵸. 그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어장일까요? 아니면 짝녀가 살짝 지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왜 웃어주는 거지? 왜 웃어주는 겁니까? 이건 보통 여자 입장에서 근데 약간 웃상일 수도 있잖아요. 짝녀분께서. 메이 씨처럼 네. 그냥 웃상인데
이 사랑에 빠지니까 날 보고 웃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이 착각하고 있는 렌즈가 있으신가? 끼워진 거죠. 렌즈가 껴서 네. 망상이다. 그렇죠. 어. 왜냐면 어장이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뭔가 행동이나 사건이 있지 않을까. 단순히 웃어주네 말고도.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웃는 것만 보고 네. 그냥 내가 웃기게 생겨서 웃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채팅창에 이민 가기 전에 한번 웃어준 거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여기서 친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꿀벌처럼 아, 이제 그죠. 옮기는 그죠, 거예요. 그쵸. 막 옮겨서 왜냐하면 친구 더 망신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얘가 너도 아직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짱녀가 되게 불편하게 된 겁니다. 예. 원희 씨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 친구도 문제고 공개 고백도 문제고. 다 문제다. 네. 근데 태어난 게 문제다. 네. 네. 근데 마음이 아프네요. 그냥 같은 하필 반에 같은 있는데 반.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짱녀분도 조금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하네요. 같은 반이면. 그렇죠. 제일 고통스러우시겠죠. 그러니까 웃어주고 약간 불편했던 분위기를 짱녀가 그래도 이제 착하게 풀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 한 반이 돼버렸으니까 그쪽도 엄청 충격받았겠죠. 내가 왜 쟤랑 하필 한 반이지? 그래가지고 1년을 좀 잘 살아남기 위해서 예,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공개 고백을 만약에 당했다. 원희 씨는 여자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진짜 많은 데서 꽃다발박 장미꽃 50송이로 이렇게 원희 씨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갑자기 남자가 밥 먹다가 일어났어. 남사친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할 말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죠? 여러분 저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여러분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여자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하기도 좀 민망하고.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행복하다. 네. 무릎 꿇고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네.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이벤트로 약간 뒤에 뭘 해놔가지고 가수가 자 여기 혹시 원희 씨란 분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어떡해. 예. 그러면 관객들이 당연히 관객들은 뭐 그냥 구경거리잖아요. 네. 받아줘. 예. 졌다고 왔어요 느낌. 음. 앞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또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고 뒤에서 뭐냐? 오, 그래도 남자 자존심 지켜준다. 네. 오, 그렇군요. 어떡해. 메이 씨는? 저는 막 받았는데 받고 나서 그 뒤에서 미안해 하면 아니 아까는 이랬잖아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냥 이 콘서트가 끝나면 안 볼 생각으로 그냥 도망간다? 네 나갈 것 같아요. 바로 나가서 무대에 남자만 혼자 남겨놓고 덩그러니. 차단하고. 너 진짜 별로다 사람이. 아니 어떡해 그러면. 아니 좋아하면 너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 될 것 같아? 아니 좋아하면 제 성향 정도는 파악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단순히 그런 걸 해버린다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런어웨이 한다. 네네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빌드업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윤인희님 거를 메이 네.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회사에서나 친구에게서나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잘 못해요. 부탁 들어주기엔 힘들 때가 있는데도 안 된다고 말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오케이를 하거든요. 본인 일을 저한테 떠넘기는 선배 때문에 야근을 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거절 안 할 거라 생각하고는 일을 계속 떠넘겨요. 이런 저를 어쩌면 좋죠? 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할까요? 거절 잘하세요? 어떻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거절 잘해요? 아니에요. 근데 저도 만약에 처음 뵙거나 아니면 다시 뭔가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뭔가 제가 주문을 하는 상황이나 그럴 때는 말을 잘 하는데 뭔가 자주 뵀던 사람이나 그럼 계속 봐야 되는 사람한테는 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친한 사람한테. 안 볼 사람은 메이 씨는 되게 차갑게 대하는군요. 네, 되게 아니죠. 이런 스타일입니다. 안 볼 사람으로 딱 리스트에 삭제될 것 같으면 나 그냥 딱.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시켰는데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경우에는 전화도 잘 하고 합니다. 귀찮아서 무섭다. 안 하는 거지. 네, 무섭나요? 무서운 여자다. 메이 씨가 거절을 잘합니까, 원희 씨?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라서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글거리는데도 할 말은 확실히 하고. 네.
원희 씨는 거절 잘해요? 저는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마음 속이 되게 마음 속부터 이제 따뜻해가지고. 아, 네. 그렇구나. 거절하는 그럼 연습 같은 거를 원희 씨가 좀 해야겠네요. 아 근데 또 진짜 싫으면 거절하긴 해요. 많이 그래요? 하죠. 네. 많이 해요? 네. 아무튼 이게 특히 이제 계속 볼 사람들이고 뭐 선배 뭐 이런 회사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막 야근을 나한테 떠넘긴다거나 뭔가 막 이렇게 계속 반복될 것 같대. 그럴 때 좀 거절을 좀 깔끔하게 하는 방법. 아니면 진짜 얘는 못 맡기겠다 싶게 이렇게 비는 거. 진짜 죄송해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싹싹 막 이렇게. 빌어서. 네. 진짜 진짜 안 돼. 죄송해요. 진짜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더러워서라도 얘한테는 안 맡긴다.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더러워서도 막 맡긴다고.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거절 못 해가지고 베텐 나온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아닙니다. 그래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자, 2부에 돌아와서 다시 두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누가 불러줘?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고민 상담 코너 만우절 특집 오존 대신 거짓말처럼 찾아온 걸그룹 리센느 원희 씨, 메이 씨와 더 좋네 상담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 열렸는데 메이 씨 소리가 들어갔네요. 감사합니다. 뭘 보고 놀랐어요? 채팅창에 막 광고 따라하는 거 보고 놀랐죠? 그것도 그렇고 그 광고 누가 불러주신 건가요? 기린님. 예. 기린님. 그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멋있으셔서. 그렇죠. 자, 사담 무슨 내용 얘기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예, 뭐 맛있는 레스토랑 간 얘기했습니다. 네. 예, 원희 씨가 땡튜브 보니까 좋은 레스토랑 가서 파인 다이닝을 드셨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 또 한번 보겠습니다. 1779님 거부터 남자분 거 원희 씨가 소개했어요. 네. 제가 너무 내성적이라서 강아지 산책시킬 때 힘들어요. 강아지가 귀엽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말을 겁니다. 저 진짜 아무랑도 말 안 썼고 그냥 강아지 산책만 시키고 싶은데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저 귀여운 강아지 있으면 말 거는 사람 저라가지고. 그것도 저예요. 네, 죄송합니다. 가가지고. 네. 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아세요? 일부러 그러니까 저희 매니저님께서 사실 저희를 케어하신다고 결혼할 나이가 되셨는데 아직 남자친구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여기서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예. 제 강아지 빌려주겠다. 어. 빌려줘서 한강 산책 가서 강아지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랑 말 걸어서 이렇게 만들겠다. 자만추셔서. 약간 쓱 이렇게 다가온 네. 사람들이 네. 저기 뭐 종이 어떻게 돼요? 몇 살이에요? 뭐 이런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름이 뭐예요? 하면 저 원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보기에 겨우셨네. 그냥 진짜. 그냥 걸어가는. 데 강아지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강아지를 약간 뭐 이용한다고 하기 그렇지만 강아지를 통한 플러팅 뭐 이런 그쵸, 거는 그쵸.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래서 저는 네.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나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작은 강아지, 큰 강아지? 큰 강아지면 좀 무서워서 와서 말을 안 거실라나 여자분들이? 근데 오히려 큰 강아지라서 신기해서 말 거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운에 맡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이템을 좀 좋은 거 하고 있어요 강아지가. 귀여운 거? 목줄 막 귀여운 거 있으면 귀엽다. 어디서 사셨어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네. 크루엘라처럼 여러 마리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거 어때요? 여러 쉽지 마리면은 않네요. 신기하니까 눈이 많이 띄고. 그건 그렇죠. 네. 어떤 강아지를 좋아할지 모르니까 작은 강아지, 큰 강아지. 종류별로 나쁘지 종류별로 않네요. 여러 마리를 끌고 그럼 가는 확실히 겁니다. 말 걸고 싶긴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내성적인 분들은 근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쌀쌀 맞나? 오 좋다. 괜찮아요? 그럼 가까이 못 다가갈 것 같긴 해요. 물어요 했는데 걔가 막 그냥 핥고 난리 났어. 그럼 이상한 사람 되겠죠? 그러네요. 주인분이 무으시면 되죠. 주인이 물어라? 네. 네 반대로 이제 제가 물어요.
자, 요거는 내성적인 사람들. 아니면 강아지를 오히려 달리기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네. 산책할 때마다 이제 달리는 거죠. 전력 질주로 네. 산책을 해라. 그러면- 산책이 아니네요. 말 걸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요? 운동 뛰는 사람한테 누가 말 걸겠습니까? 네. 그죠? 아니면 특이하게 강아지 옷을 되게 특이한 걸 제작해가지고 아닌가? 말 못 걸게 하는 옷은 네. 뭐예요? 갑옷 같은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아, 강아지가 아나운서님 얼굴이 있다거나 제 얼굴 있으면 말을 못 건다고요? 장난이고 장난입니다, 여러분. 아 그럼 어. 저 주인분 뭔가 이상하다. 뭔가 나사 하나 빠지실 수도 있겠다. 말 못 걸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주인이 뭔가 이렇게 나사 주인 보고 나사 빠진 느낌을 줘라. 케르베로스 어떠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3개 달린 강아지처럼 옷을 머리가 2개 더 있는 옷을 해봐라. 도망가시겠네요. 예, 너도 사족 보행해라. 아무도 말 못 건다라고 하신 분. 확실하네요. 자, 다음으로 갈까요? 네. 저희가 이 정도까지 성의를 보였으니까 네. 예. 이진영님 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여자친구가 데이트할 때마다 사진을 너무 많이 찍습니다. 밥 먹을 때, 카페에서, 길 걸을 때 매 순간 자기 사진을 찍어달래요. 처음엔 귀여웠는데 요즘은 데이트하려고 만나는 건지 저를 인생샷 찍어주는 사진 기사로 쓰려고 만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민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근데 저희도 사실 매니저님께 항상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드리는 입장이라서 좀 찔렸지. 네. 나도? 혹시 매니저님께서 약간 바꾸셔서 보냈나? 매니저 싶긴 얼마나 한데. 힘들까요? 진짜 한 명 케어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고 네. 사연 보내시는데 5명을 이렇게 찍어주셔야 되니까. 5명을 다 예쁘게 찍어야 되고 각자 각도 있고 비율도 맞춰줘야 되지. 뭐 몇 장 찍었는데 검사 받고 이거 괜찮니? 메이야? 원이야 이거 어때?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뭐 경험은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남자친구분께서 조금 이 콩깍지가 벗겨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왜냐면 살짝 네 요즘엔 너무 사랑해서 이제 매 순간을 영상으로도 남기고 싶다 싶어서 이제 커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친구 오늘 진짜 사진으로 꼭 남겨야 돼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안 든다? 저랑 되게 반대 생각이시네요. 진짜요? 뭐예요? 저는 뭔가 자꾸 사진을 찍어 달라 하는데 뭐 이 정도로 느끼셨던 거면은 뭔가 겉모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고 여자분이 네 저는 이 데이트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만나는 거면 근데 또 사진을 예쁘게 남기고 장소별로 기록처럼 잘 만들어 놓는 게 또 행복하긴 합니다. 그쵸, 소소하게. 그쵸. 예. 근데 제가 또 다시 생각해봤는데 진짜 여자친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냥 사진 찍지 않는 시간엔 나와 재밌게 말을 나누는 상대도 있고 친구들한테 남자친구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대도 있는데 사진도 항상 부탁하면 잘 찍어준다? 그럼 약간 재미삼아 만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깐은 이용하고 네. 있네요. 이진영님 이용당하고 있다. 메이 씨의 진단은 네. 메이 진짜 무섭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너무 잘 찍으셔가지고 못 헤어지는 거지. 이진혁은 사진 노비다. 그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진혁은 삼각대라 이거죠. 아하. 나쁘지 않은 추리였죠. 근데 인간 셀카봉. 네. 네. 그래요. 메이 재밌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감사합니다. 예. 전속 사진사. 근데 이거는 남자친구나 뭐 남편들도 보통 이런 거는 많이들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될 몫이지 않을까. 요즘은. 경험하시나요? 저도 경험하시나요? 밥 먹기 전에 이제 찍어야 되고 계속 찍고 또 많이 찍고 네. 셀카봉 역할 맞아요. 예, 삼각대 역할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안 선하세요? 같이 안 찍는 거에 대해서. 같이 안 찍는 거. 저는 괜찮아요. 오. 예, 저는 이제 그 아내 땡튜브에도 제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블러 처리를 해요, 저를. 안 서운하세요? 안 서운해요. 예. 왜냐면 저는 그거 하려면 또 메이크업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럼? 아니요. 야 너무 안 하신 것 같잖아. 모자까지 쓰셨는데 머리는 감고 오셨죠? 그럼요. 샤워도 했죠. 예. 자, 그러면 익명정님 거 원희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여자친구가 자꾸 저보고 운전 연수를 해달라고 해요. 싸울 것 같아서 원래 이런 거는 지인한테 받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것도 못 해주냐고 엄청 삐졌어요. 여자친구 운전 연수 해줘도 될까요? 운전 알려주다가 너무 화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희 씨 전문 분야네요. 전문 분야죠. 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연수를. 네, 이게 가족도 돌아선다고 운전이 전 느꼈어요. 이 옆에 있는 삼촌들의 살기를. 여친 남친 사이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되게 또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운전 네. 요즘 그쵸. 그래서 사실 처음 배울 때가 제일 중요한 법이라 되게 실수도 많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그래도 그냥 가족들한테 배우세요. 이건 헤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가족들도 하지 말고 보통 돈 내고 도로주행 배우라고 하거든요. 그쵸. 하지만 여친 남친은 최악이다. 네, 최악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예. 죄송합니다. 말하셔도 돼요. 말씀하세요. 근데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 성격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진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려줘야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알려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심리적 컨트롤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럴 땐 그냥 일단 그 상황을 잠깐 떨어져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떨어져 있다는 건 차에서 도망가 네. 런어웨이. 네네네. 오늘 차에서 바이럴 많이 런어웨이. 하시는데. 창문 열고 바로 나가면 될 것 차에서 같아요. 런어웨이. 창문 열고 런어웨이 하시면 되고. 약간 그 냉정하게 대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해봤는데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 거면 약간 운전 연수를 받을 때 귀여운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어필하고 싶으신가? 너가 그러니? 아니 그건 아니고 운전 연수가 뭐가 귀엽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제가 아니 왜냐면 원희 언니의 운전 연수로 입덕하신 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운전 연수를 받는 원희 언니의 귀여운 모습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시고 남자친구한테 운전 연수 받는 귀여운 나의 모습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다. 제가 이거 요즘 트렌드다. 나를 보시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말이 되는. 서툴러하는 그렇죠. 나를 또 새롭게 귀엽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요. 이 정도로 그 귀엽기 쉽지 않다.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귀여운 모습은 인정인데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거는 사실 귀엽고 즐겁죠. 네.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네.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진짜 운전이 목적인 거면 진짜 돈 내고 어디 가면 되고 뭔가 왜 이렇게 받고 싶어 하실까요? 네.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 냉정하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거. 그렇죠. 예. 이선민 씨가 거기서 이제 기겁하잖아요. 네. 예. 이게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고 네. 예. 우리가 그 영상으로 보니까 예쁘고 재밌지. 사실 맞아요. 안에 직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목숨 걸고 타는 거죠. 네. 자, 촬영하면서 혹시 편집으로 드러냈지만 실제로 좀 심각했던 상황 같은 건 없었나요? 혹시? 너무 많죠. 많았어요? 부담 횡단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다른 분들 이게 때문에. 언제 튀어나오실 줄도 모르겠고 되게 자전거 타시는데 역주행으로 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진짜 또 그분들 노출을 좀 피해 드려야 되니까 또 네. 걷어낸 게 또 많군요. 옆에서 욕을 하셔가지고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선민 씨가.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희영님 거 메이 씨가 소개했어요. 네.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택배를 엄청 시키는데요. 택배를 바로바로 뜯는 게 아니라 방 한쪽에 모아뒀다가 한 번에 언박싱을 하고 또 뜯은 택배 상자를 탑처럼 쌓아두고 한참 모으다가 갖다 버리고 이런 버릇이 저랑 너무 안 맞아서 좀 스트레스예요. 택배는 바로바로 뜯고 바로 버려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변화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친구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택배 오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산성 같은 걸 쌓아놓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두 분은 혹시 어떤 성향이십니까? 근데 저희는 막 그렇게 엄청 시키는 스타일은 또 아니고 필요한 거를 또 빨리빨리 시키기 때문에 당장에 뜯지 않으면 못 쓰니까 그냥 바로바로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마음이 이해가는 게 약간 생일 선물도 이렇게 뭘까 하면서 한 번에 열어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쌓아놓고. 느낌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근데 박스 상자까지 안 버리는 건 조금 문제가 있긴 하네요. 물건까지 빼면 이제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네. 쌓이는 게. 이럴 때 저는 어쨌든 같이 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한번 내 걸 쌓아라. 네. 뭘 쌓아요? 저도 그만큼 이제 시켜가지고 똑같이. 한번 택배 해주는 상자를 잔뜩 쌓아서 네, 한번 대응해라. 보여주는 거죠. 날 잡고 이제. 근데 수납하려고 모으시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약간 꿀팁은 물건을 엄청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럴 네. 땐. 근데 또 비싼 걸 많이 사서 이 버릇을 고쳐주긴 좀 아까울 수도 있으니까 요즘 저렴한 어플 많잖아요. 태땡이나 그런 데서 약간 주기를 나눠서 왕창 사가지고 모아놓는 거죠. 이만큼. 메이 씨는 어지간하면 용서란 걸 안 하네요. 네, 되게 그냥 삭제해버리거나 특이해요. 눈에는 눈 이인 이러고 한무라비로 가거나. 네, 왜냐면 한 번 그런 게 아닌 느낌이라서 네, 용서할 수가 없네요. 막 근데 웃긴 건 본인 되게 방 안 치워요. 저랑 같은 방인데. 아하, 이미 하고 있었구나. 네,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나 자신을 용서한다. 예.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언니가 스스로는 용서. 언니가 조금 참는 스타일이라서 그랬어요. 원희 씨는 어지간하면 뭐라고 안 하나요? 뭐라 하긴 합니다. 근데 뭐 에이. 뭐 말하세요. 아닙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택배를 막 쌓아서 그래도 한꺼번에 마치 생일 선물처럼 개봉식 하듯이 하고 이런 것들 버릇을 고치려면 따끔하게 메이 씨처럼 그냥 같이 망하자. 거울 치료. 같이 공멸하자.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원희 씨는 따끔하게 한번 말로 해결할 겁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근데 너 만약에 안 고쳐지면요? 계속 2년째 같이 사는데 계속 안 고쳐져 봐. 그러면 엠빵하고 있는 월세 네가 조금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좋다, 하면 나 좋다. 되게 곤란하다. 전문 용어가 나오. 부동산 용어가 나오네. 좋네요. 역시 4살 언니는 다르네요. 돈으로 처리해라.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센느 님 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친구들이 제 행동을 자꾸 조롱합니다. 제가 좀 특이하게 웃는데요. 자꾸 웃어봐 합니다. 그것 말고도 제가 무슨 행동하면 다 따라하고 놀려요. 은근 짜증나는데 하지 말라고 정색하면 민망한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이라서요. 그냥 무시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을까요? 친한 친구가 맞을까요 과연? 그런가? 근데 인싸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재밌는 친구들한테 이런 반응이 많이 오지 않나요? 친구들은 원래 남자들끼리는 특히 끝없이 조롱합니다. 예, 조롱 강도가 세면 셀수록 친한 거거든요. 여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도 5명 끊임없이 조롱하고 그쵸? 서로를. 네. 리센은 딱 뭔가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진지하게 정색하면 그 정색한 것도 조롱을 하죠 사실. 그렇죠. 정색하면 이러면. 기분 너무 좋죠. 내가 진짜 정색시켰다. 그렇죠. 네.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친한 친구들인데 멤버들 사이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나 진짜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진심으로. 근데 멤버들 더 좋아해요, 막. 근데 그런 적 몇 번 있지 않아요? 저는 있어요. 저도 사실 웃는 게 콤플렉스예요, 되게. 콤플렉스라고요? 네, 저는 왜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지. 그 웃는 모습을 멤버들이 한 번씩 따라 하잖아요. 어떻게 입 벌리고 목젖 보이게 웃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언니랑 같이 마주보고 웃으면 약간 동기화가 돼요. 언니가 너무 시원하게 웃으니까 저도 같이 막 시원하게 웃게 되거든요. 한번 메이 씨가 원희 씨 어떻게 웃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안 돼요. 왜요? 왜요? 너무 시원하게 웃어서 방송에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웃는 게 굉장히 이쁜데 원희 씨가. 맞아요. 방송 불가 수준의 웃음이군요. 약간 맞아요. 그 병원 갔을 때 목구멍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네. 보여지기 쉽을 정도로 진짜. 내시경 맞아요, 웃음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내시경 웃음. 내시경 웃음이다. 나중에 한번 터뜨려 봐야겠네. 근데 이분 웃는 게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웃어봐 하고 있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죄송합니다. 웃는 연습을 저도 그래서 가끔 연습해요. 약간 적당히 웃는 연습. 적당히 웃는 연습. 네. 왜냐면 처음에 회사에서 너무 이렇게 크게 웃으니까 음. 너 여자 아이돌이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다, 매력적이다 해주시는데 뭐 수줍은 웃음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약간 미소 정도 연습했던 것 같아요. 연습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원희 씨는 웃는 모습 자체가 뭐 호탕하기도 하지만 소리도 호탕하게 나나요? 났었나요? 네. 원래? 어떤 그런 소리가 것 났었나요? 그냥 그 입 벌려서 웃으면 나는 소리 그대로 정말 가 이렇게. 시원하게 웃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친구들 사이에서는 정색 금지. 예, 정색하면 이거는 친구들이 이거는 딱 잡은 거예요, 완전히. 계속 그 포인트만 공략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쵸. 그렇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1990님 거 소개해 주실까요? 조카가 중학생인데요. 벌써 교복을 줄이고 다니더라고요. 줄인 교복이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몸에 너무 핏대니까 오히려 웃긴 것 같은데 어떤 충격 요법을 줘야 교복을 안 줄이고 다닐까요? 제가 봤을 땐 답이 없습니다. 그냥 미래에 본인이 후회하게 냅둬야 되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미래에 네가 후회하지 내가 네. 후회하니? 이러는 그 거죠. 어릴 땐 모른다고 멋인 줄 알잖아요. 되게 예. 맞아요. 줄이고 이런 게. 근데 그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마인드로 저를 키우신 것 같아요. 한 번 말하지만 얘가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 싶으면 그냥 너무 엇나가지 않는 이상 그냥 냅두는 것 같아요. 야, 흑역사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네.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그 나이 친구들을 다 그러고 다니면 또 어울리기 위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해는 해주고. 네. 하지만 나중에 네가 후회하렴. 그렇죠. 그래요. 자, 메이 차갑다. 너무 용서 없다. 매워서 메이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4월 선물 소개는 리센느가 해주실 겁니다. 베텐의 귀여운 여동생 걸그룹 리센느의 원이 메이가 배성재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하루를 이기고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루를 이기는.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리센느의 신곡 런어웨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4월 8일 공개 두둥. 이거를 라이브로 한 게 처음이에요. 아 예. 정말요? 아, 잘하셨어요. 자, 고민 상담 코너 만우절 특집으로 리센느 원희 메이 씨와 더 좋네 상담소 함께했는데 두 분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고민 상담이 되셨을진 모르겠지만 네 고민 꼭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끝나고 나니까 너무 고민 해결을 안 해드리고 네. 토론만 했나 싶기도 하고 원래 저희 고민에 사실 관심 없고요. 네, 두 분 얘기 그런 듣고 거죠. 싶었던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고 베텐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놀러 오시고요. 자, 다음 주에 나오는 신곡 런어웨이 베텐에서도 많이 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소드가입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